안녕하세요. 테슬라에 대한 최신 소식과 분석 자료들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놀라운 발전 소식부터요. 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 로봇 공개, 그리고 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주가 움직임까지. 네, 정말 다룰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모든 정보를 통해서 테슬라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 가능성까지 좀 깊이 있게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말 그 시기가 흥미로운 시점이죠. 테슬라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같은 최첨단 기술 혁신하고 또 복잡한 시장 상황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유해 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핵심적인 변화들이 많던데요. 이걸 하나씩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 같아요. 최근에 성능이 무려 40배나 개선되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게 그냥 업데이트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40배라는 수치 자체도 물론 인상적인데 사실 그 이면의 의미가 훨씬 중요하다고 봐야죠. 의미요? 네,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요. 테슬라가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그 속도 있잖아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학습 속도. 네, 경쟁사들이 주로 시뮬레이션이나 좀 제한된 테스트 환경에 의존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실제 환경에서 배우는 능력, 이게 테슬라의 진짜 경쟁 우위, 흔히 말하는 경제적 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비전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도 되고 또 기술 경쟁에서 격차를 더 벌이는 그런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 속도가 핵심 경쟁력이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로봇이죠. 네, 바로 그 새로운 검은색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공식 영상이 공개됐는데 영상에서 로봇이 팝콘 집어주고 이런 간단한 작업을 하던데 솔직히 저는 그거 보면서 아직은 좀 보여주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좀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옵티머스 공개를 좀 더 넓은 맥락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 인공지능하고 로보틱스 기술 기업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체성 확장. 네, 옵티머스는 그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당장 공장에서 복잡한 작업을 하긴 어렵겠지만 FSD 개발 과정에서 쌓인 AI 기술, 센서 기술, 또 액추에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이 로봇에 집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결국 미래의 노동력 구조 변화라던가 아니면 인간하고 로봇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봐야죠.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기술 플랫폼으로 가겠다 이런 선언과도 같다고 봅니다.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는 정체성. 확실히 그런 큰 그림으로 봐야겠네요. 이게 끝이 아니죠. 기술 혁신은 계속되는데 텍사스 공장에서 나온 테슬라 모델 Y가 운전자 없이 24km 떨어진 고객집까지 스스로 운전해서 신차를 배송했다. 이것도 정말 놀랍더라고요. 업계 최초라고요. 네, 이건 역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테슬라가 추구하는 그 EIV, 그러니까 전기 지능형 자동차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컨셉이 아니고 실제 상용화 단계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죠. 실제 증거군요. 그렇죠.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넘어서 이제는 물류 배송이라는 새로운 영역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확장하려는 시도인 거죠. 와.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려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복잡한 교통 법규 문제도 있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검증,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수용성 확보 문제들 해결할 과제가 많죠. 네, 당연하겠네요. 네, 기술 발전 속도하고 실제 우리 삶에 적용되는 시점 사이에는 분명히 좀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기술적인 면 외에도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의 천문학적인 보상한 논이라든가 아니면 스페이스X랑 연계해서 통신사업 확장하는 움직임 이런 뉴스들도 있었는데 이런 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런 경영적인 또 사업적인 결정들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그거랑 다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되는군요. 네, 그 거액의 보상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CEO 개인에 대한 보상 이걸 넘어서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 달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이자 또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려는 장치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스페이스X와의 연계는 테슬라가 단순히 땅 위의 모빌리티를 넘어서 저 우주 인터넷망을 활용한 커넥티비티 서비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넓게 보네요. 네, 자동차, 로봇, AI, 에너지, 통신까지 이 모든 게 테슬라라는 큰 그림을 만드는 조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되는 기술 혁신과 사업 확장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최근 테슬라 주가 차트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포착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요. 아주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주가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힘을 막 응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뭔가 에너지를 모으는 듯한? 그렇죠. 이걸 기술적 분석에서는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비료하자면 마치 용수철을 꾹 눌러놓은 상태,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아, 용수철 비유 좋네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눌려있던 용수철이 위쪽으로 강하게 탁 튀어오르듯이 주가가 이 삼각수렴 패턴의 윗부분 경계선 있잖아요. 거기를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섰습니다. 오, 돌파했군요. 네. 구체적으로는 9월 11일에 하루 만에 6% 넘게 급등하면서 368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이게 바로 그 돌파 신호로 해석된 겁니다.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모습이라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근데 이런 돌파가 항상 진짜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짜 돌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돌파 시점의 거래량을 반드시 함께 봅니다. 아, 거래량. 네, 거래량이라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 움직임에 얼마나 동의하고 또 실제로 참여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번 돌파가 일어난 날의 거래량이 평소 평균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했죠. 무려 1억 주가 넘는 거래가 터졌어요. 1억 주요? 와. 이건 마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상승은 진짜다 이렇게 외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실린 돌파는 그 신뢰도가 훨씬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거래량이 뒷받침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번 돌파를 보고 이거 강력한 상승 추세의 시작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으로 목표가 같은 것도 예측하나요? 네,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는 패턴의 크기나 이런 걸 바탕으로 이론적인 목표 가격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번 삼각수렴 패턴 돌파 같은 경우는 그 패턴의 높이만큼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따라서 단계적으로는 한 380달러? 380달러? 네, 그리고 좀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420달러 이상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목표치일 뿐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하고요. 실제 주가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변수가 많죠. 다만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이자 이전 고점 부근인 370달러 선, 여기를 확실히 넘어서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장기적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는 있겠죠. 370달러 선이 중요하군요. 그럼 다른 기술적 지표들도 이런 상승 신호를 좀 뒷받침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신호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중기, 장기 주가 이동평균선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상승 방향으로 고개를 들고 있고 주가가 이 선들 위에 있다는 건 현재 추세가 상승 국면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거든요. 네. 팬텀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아직 과열 신호 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아이러니한 건 최근에 테슬라 판매량이나 수익성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실적은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걸까요?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테슬라 주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요, 지금 당장의 자동차 판매 대수나 뭐 분기 실적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FSD, 옵티머스 로봇, 로보택시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있잖아요. 네, 미래 기술들. 네, 거기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테슬라가 제시하는 그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아하,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던 공매도 투자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숏 커버링 물량이 유입된 거나 아니면 앞으로 금리가 좀 인하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도 최근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탠 요인들입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군요. 네, 단기 실적보다는 미래 비전, 그리고 시장 수급, 또 거시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식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까? 기술적 분석만 보면 상승 신호가 꽤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만 딱 놓고 보면 분명히 매력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삼각수렴 패턴 상방 돌파는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되고 거래량 증가나 다른 추세 지표들도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고려해야 할 다른 점들도 있겠죠.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투자는 항상 양면을 봐야죠. 우선 2025년에 들어서 매출 성장률이 좀 둔화되거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된 점, 이런 실적 측면에서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적 우려? 네.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 시장 전체가 예전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지고 있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국면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산업 환경의 변화는 테슬라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경쟁 심화와 시장 성장 둔화? 네. 그래서 일부 좀 신중론자들은 현재 주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한 바닥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의견은 좀 어떤가요? 목표 주가 같은 것도 좀 나오나요?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는 사실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한 340달러에서 410달러 범위, 그 내외에서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340에서 410달러. 네. 이게 뭐냐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너무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점진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일정 수준의 조정을 염두에 두는 시각도 같이 존재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건 만약에 현재 이 상승 모멘텀이 뭐 예상치 못한 악재나 시장 상황 변화로 꺾일 경우 하락 위험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락 위험. 상승세가 강했던 만큼 조정폭도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시 간단하지 않겠네요.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예 또는 아니요 이렇게 답하기는 어렵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기술적으로는 분명 단기적인 강세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가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긍정적인 신호와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모두 충분히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것처럼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소 능력에 맞춰서 투자 비중을 조절하고 변동성에 대비하는 그런 신중한 접근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한 접근. 오늘 저희는 테슬라의 FSD 기술 도약, 또 옵티머스 로봇 공개, 자율주행 배송 성공 같은 정말 혁신적인 발걸음부터 시작해서요.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은 삼각수렴 패턴 돌파라는 기술적 신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결정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까지 아주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서 테슬라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것들, 테슬라가 보여주는 인공지능하고 로보틱스 분야로의 끊임없는 확장, 그리고 에너지 사업까지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우리는 여전히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제조사라는 그 틀 안에서만 바라봐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이 기업이 이미 우리가 알던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단기적인 자동차 판매량이나 주가 차트의 등락을 넘어서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